제 이름 뭐 따로 적겠습니다. 네. 이건영 프로이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일부는 저랑 같이 뭐 낚시를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일단 이런 기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까 해가지고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낚시를 지금 계시는 분들이 대충 얼만큼 하셨는지 수준이나 레벨에 맞게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5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거의 대부분이 지금 5년 이상 되셨네요. 그리고 뭐 이제 초보다 하시는 분, 3분. 근데 여기 춘천이 워낙 낚시를 자주 다니시는 또 필드도 많고 자주 다니시는 분이 많아서 초보라고 해도 장난했던 초보랑은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강의하는 내용이 조금 이해하실 수도 힘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좀 배워놓고 계신다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던 이 배스 낚시의 시각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주제는 제가 뭐 피렌스 피싱을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피렌스 피싱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피렌스 피싱도 중요하지만 이 배스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진짜 꼭 알아야 될 거 그런 거 위주로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메모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토너먼트라든가 내가 좀 더 배스 낚시에 깊이 있는 낚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제가 주제 중에서 하나가 태클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태클이라는 용어가 있고 테크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배스 낚시인들이 요 두 개의 구분을 약간은 오버랩 되듯이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피렌스 피싱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렌스 피싱은 태클에 속할까요? 아니면 테크닉에 속할까요? 테크닉. 네. 자, 피렌스 피싱이 왜 피렌스 피싱이죠? 가벼운 거. 네, 가벼운 거.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세한. 가벼운 거는 뭐에 속합니까? 태클에 속하죠. 섬세한 거는 무엇에 속한가요? 테크닉에 속하지 않습니까? 피렌스 피싱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테크닉에 속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렌스 피싱을 잘한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뭐 1g짜리 뭐 4파운드 라인 그런 좀 가볍고 작고 조그마한 루어 가지고 낚시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의미로 보면은 이 피렌스 피싱은 태클의 의미가 아니라 테크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렌스 피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고 가볍고 하는 그러한 루어들은 라이트 리그라고 별도로 이제 용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트 리그의 일부분이 피렌스 피싱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피렌스 피싱은 그 근본적인 용어의 의미가 섬세하고 제가 이제 캐치프라이즈로 만든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피네스 is 에로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로틱하게 어찌 보면은 자극을 크게 주지 않고 섬세하게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피네스 피싱을 잘 하시려면은 갖고 있는 태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표현력을 잘 표현해내서 배스의 입을 열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테크닉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트 리그가 효과적이다라는 것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유행하는 게 빅베이트 많이 쓰시죠? 빅베이트 장비가 어떻습니까? 헤비하죠. 엑스트라 헤비 내지는 2X 헤비 그리고 라인은 25파운드, 30파운드 그런 라이트하지 않는 그런 태클을 쓰잖아요. 근데 그 운영하는 기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운영하는 기술이 피렌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넘어가서 낚시를 하는데 어떤 프로가 10인치 웜과 캐롤라이나 리그를 가지고 나는 피네스 피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태클은
하드 태클, 좀 무식한 태클이지만 그 운영하는 그 테크닉 자체가 피네스 하기 때문에 피네스 피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피네스 피싱이라 해가지고 조그만한 루어, 스피닝만 가지고 하는 낚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용어에서 초보와 어느 정도 낚시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피네스 피싱을 잘한다 그러면은 라이트 리그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루어의 생명력을 잘 불어넣는 그런 운영을 많이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크닉의 개념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피네스 피싱이 왜 유리한가 그거를 한번 좀 볼까요? 자, 루어를 우리가 이제 배스 낚시를 하다 보면은 루어라는 이제 미끼를 통해서 베스의 입을 열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스의 입을 열게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것부터 하나씩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게 있어요? 베스가 입을 여는 방법. 베스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 즉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바이트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거든요. 베스가 내가 던진 루어를 덮치게 하는 방법. 덮치는 이유.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베스 낚시를 할 때 이거를 모르면은 베스 낚시의 50% 이상을 깎아먹고 낚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고기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을 많이 알수록 베스를 잡아내는 그 확률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먹이로 베스가 배가 고프니까 베이트 피쉬하고 동일한 그런 형상을 띠게끔 해서 뭐 매치 더 베이트라는 용어도 나오죠. 매치 더 베이트 아시죠? 그 필드에 있는 가장 유사한 먹이와 루어를 매칭시킨다. 이게 이제 먹이에 의한 겁니다. 먹이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화가 나게 하는 거. 베스는 입이 뭐죠? 손입니다. 손. 사람은 화가 나면은 주먹이 먼저 나가죠. 베스는 화가 나면 먼저 깨물어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 세 가지까지 나왔는데 리액션 바이트는 약간 의미가 이유하고는 약간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호기심. 네. 베스는 호기심이 많은 물고기예요. 특히 씨알이 작을수록. 그래서 입으로 한번 툭툭 건드려 본다거나 해서 이 존재를 갖다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호기심의 비중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녀석일수록 감각에 둔하다는 뜻이 되겠죠. 네. 호기심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역. 그렇죠, 영역. 특히 영역은 두 개로 구분되는데 산란 시기일 때와 비산란 시기일 때. 산란 시기에는 산란장에 들어온 다른 생명체를 쫓아내기 위해서 물어서 옮기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도 입을 열게 하는 이유니까 입을 열게 하는 모든 방법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야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산란 영역에는 산란, 이거는 봄철의 특수한 겁니다. 그리고 베스라는 물고기는 크게 보면은 두 개로 나옵니다. 군집 생활하는, 그러니까 대규모로 떼를 지어 다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단독 생활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왜 구분되는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네. 단독 생활하는 애들의 특징은 대부분 사이즈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집 생활하는 애들은 대규모 베이트 피쉬를 따라다녀요. 엄청 큰 빙어떼라든가 베이트 피쉬를 따라서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덩어리가 큰 애들은 솔직히 버거워. 내가 쓰는 열량 대비해서 이 베이트 피쉬 군락에서 만들어지는 열량이 더 적어요. 그러면 굳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독으로 빠집니다. 그 대규모의 군락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놔주고 며칠 있다 또 갔는데 똑같은 녀석이 또 나오니까 얘네들은 단독 생활하는 애들이에요. 특히 5년 이상부터는 이런 확률이 비합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단독 생활하는 애들은 자기
나와버린 영역 확실히 있어요. 왜냐, 이 영역 안에서 내가 편하게 먹이 활동 한번 하고 다시 그 커버라든가 생초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쉴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있던 자리를 누군가 와서 빼돌려고 하면은 일단 공격적으로 덮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벌써 5가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6번째. 리액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의미로 이제 본능이라고 표현하죠. 본능. 우리가 지나갈 때 누가 확 하고 덮쳤어요. 주먹질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반사적으로 피한다거나 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또 하나의 요소가 빅베이트에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요소인데 바로 살생 본능입니다. 요거랑 요거랑은 어느 정도 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본능,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이제 베스가 입을 열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루어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빅베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살생 본능이라든가 호기심과 요거 2개를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근데 베스 낚시에서 베스를 잡기 가장 높은 확률은 뭐냐면 요거를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랑크베이트가 바닥을 치면서 딱 가죠. 그럼 베스는 뒤를 따라옵니다. 왜 따라갈까요? 요겁니다. 호기심 때문에 흙먼지를 내면서 뭔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싹 따라와요. 그리고 이게 먹인가? 라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돌에 탁 부딪혔어요. 그 순간 뭐가 나와요? 리액션이 나오죠. 그러면은 본능을 자극을 시키잖아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따라갔다가 먹인가? 하다가 리액션이라는 다른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루어를 탁 때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양하게 다 복합적으로 합산을 시켜가지고 베스 입을 열었을 때 그때 실어줄 거가 제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보 낚시꾼들은 거의 대부분 요거 하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프로급으로 올라가고 낚시 경험이 많을수록 요거 전체를 다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루어의 특성도 다 그래요. 요거를 자극하는 루어가 있고 요거를 자극하는 루어. 활을 자극하는 루어가 대표적인 걸까요? 활을 그렇지. 버즈베이트. 버즈베이트는 절대로 한 자리에 한 번만 던지는 루어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만약에 그 자리에 어떤 베스가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던져야 돼요. 그게 버즈베이트가 이 활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루어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의 대부분들은 한 번 던지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건 모르기 때문에. 리액션 바이트. 리액션 바이트는 아까 했듯이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리액션 바이트도 있어요. 크랑크베이트가 바닥을 치고 가다가 돌을 만나서 탁 부딪혔을 때, 또는 다운샷을 던졌는데 바닥에 걸렸어. 이렇게 탕탕탕 당기다가 순간적으로 튕겨져 나와. 그러면은 돌발 액션이 나오잖아요. 쫙 하고 움직이는 액션. 그는 베스가 멀리서 저기 뭐 하고 있지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임이 틀어졌을 때 탁 덮치는 거죠. 그 다음에 호기심. 호기심은 루어 운영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운영자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루어를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카이젤, 우리 잘 아시죠? 카이젤은 먹이와 호기심을 같이 지속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카이젤을 던지고 흔드는 상황을 보면은 물속에서 지렁이가 꿈틀대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 미세한 물속에서 진동이나 화장이 주변에 있는 베스한테 뭔가가 있다라는 자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자극을 만들어내고 와서 딱 육안으로 보니까 지렁이네 하면서 딱 덮치는 거죠. 네. 영역은 잘 아시다시피 산란장에 공략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독 생활하는 그런 베스를 노리는 거고, 살생 본능은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빅베이트라든가, 우리가
야, 과연 이게 베스가 먹을까라고 했던 큰 루어들, 그거를 왜 덮칠까 봤더니 이 살사형 동력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거를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토너먼트라든가 이런 낚시에서 이런 방법을 또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고기 잡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다 이용을 하느냐 마느냐가 배스 낚시가 한 단계 업되느냐, 그 다음에 그냥 먹이만 가지고 낚시를 하느냐, 그 차이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루어라는 게 진짜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이거에 먹이라는 거에 치중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루어 메이커에서 리얼 컬러 이런 거를 계속 강조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리얼 컬러가 아닌 컬러 뭐가 있어요? 핑크색, 형광색, 이건 자연계에서 없는 컬러입니다. 그걸 왜 덮칠까요? 이거에 없으면은 덮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부분, 호기심을 자극한다거나 뭔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혀 자기가 자연계에서 보지 못했던 그 생명체가 갑자기 내 자리를 침범했다거나 저 뭔가 좀 위협적이야 하면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다 이해를 하셔야지만 배스 낚시의 폭이 넓어지고 그 고기를 잡는 방법도 많아지고, 이걸로만 접근을 하면요, 배스가 입을 안 여는 날, 배가 고프지 않은 날은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철에 뭐가 발생합니까? 턴오버가 발생하죠. 그럼 배스들은 입을 다 닫아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스가 뭘 먹는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토너먼트에서도 가끔씩 쓰는데 아침에 잡은 첫 배스에 먹이를 뭔지 확인을 합니다. 배를 직접 잘라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기다란 티스푼 가지고 입을 통해서 스푼을 넣어요. 이렇게 배스가 입이 이렇게 있으면은 길다란 티스푼을 입으로 넣어서 위장에 있는 먹이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확인했을 때 오늘의 활성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뱃속에 뭔가 먹잇감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오늘 활성도가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비어있으니까 배고프니까 루어를 잘 먹겠지, 이건 아닙니다. 비어있다는 거는 먹이 활동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틀리게 배스는 10일, 20일 굶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심지어는 한 달까지도 안 먹고도 얘네들은 자기 몸에 있는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을 흡수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 자연적인 프레셔, 예를 들면은 턴오버가 왔다거나 물이 갑작스럽게 빠지거나 하면 얘네들은 2, 3일 동안 먹이 활동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거나 토너먼트를 할 때, 낚시를 했었을 때 배스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해봄으로써 오늘 이 필드 전체적인 상황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여기 안에 들어갔던 먹이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금방 잡아먹은 것처럼 팔팔한 베이트핏이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찬스입니다. 배스들이 먹이 활동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린 패턴을 써야 될까요? 빠른 패턴을 써야 될까요? 빠른 패턴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느린 패턴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빠른 루어라든가 무거운 루어를 통해서 빨리 배스가 있는 지점에다가 넣어서 이제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잡은 첫 고기를 확인해보고 12시쯤에 또 고기가 우연찮게 잡혔다 또 확인해보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 확인해보고, 그래서 프랙티스가 그렇게 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필드 전체적인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 동일해요. 어떤 필드든 뱃속에 먹이가 없으면은 저는 태클을 싹 다 바꿉니다. 피네스한 피싱으로 싹 다 바꿉니다. 뱃속에 먹이군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스트롱한 패턴, 크랑크, 스피너베이트, 미노우 이런 걸로 또 싹 바꿉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배스한테 안 물어보고 답을 낼 수 있는 낚시의 그날 낚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팁도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태클박스에 루어가 이제
하드베이트 루어가 많고 스포트웨이트 루어가 많다 그러면은 오늘 낚시를 시작할 때 고기가 잡히면은 한번 기다란 티스푼 한 이 정도 되면 돼요. 뱃서 안 죽습니다. 입을 넣어가지고 쭉 넣어서 한번 싹 등으로 해가지고 긁어서 베이트 피쉬를 보세요. 뭐가 있는지. 그러면은 새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주로 다니는 고3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살치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만한 살치. 그럼 살치에 매치더 베이트를 하던가. 예전에 청평 이런 데 가니까 심지어 뭐 하냐면 다슬기가 어마어마해요. 배를 만지니까 이렇게 구룩구룩 하는 소리가 날 정도야. 그래서 다슬기가 많아서 다슬기 패턴 해서 그때 풋볼로 버직을 썼었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다슬기를 먹냐 보니까 인공으로 된 석축 같은데 거기에 보면 다슬기들이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면서 벽에 막 문질러요. 그러면 이렇게 두루룩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그걸 밑에서 툭툭툭툭 받아먹어요. 그래서 풋볼을 거기다 던져서 굴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고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쓰시기에 진짜 유용한 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먹이, 팔을 묶는 거, 이건 이제 분노라고도 표현합니다. 분노. 리액션 바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살생 본능이랑 같이 해서 함께 본능이라는 섹터에 넣는데요. 그리고 호기심, 영역에서 총 5가지의 방법을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루어를 운영하실 때 그냥 던지고 당겨서 액션 주는 게 아니라 루어가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미테이션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셔야 돼요. 루어를 던져가지고 루어의 웜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수시로 내가 얕은 물에 들어가서 움직여보고 크랑크 베이트가 던졌을 때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그것도 확인해봅니다.